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보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나온 법무부의 입장, 좌고우면 하지 마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호영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법무부 입장에서는 빨리 그 지휘 따라라.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그다음에 법조 원로들을 찾아갔는지 뭐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이제 조언도 구하고 있고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니 그 수사 지휘라는 것이 결국 그 지휘를 따를 것은 그 당사자가 결정하면 될 일을 이렇게 주위의 어떤 의견을 이제 구하는 것들이 어떤 명분 쌓기 그래서 수사 지휘를 불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법조계 원로들을 만났다는 부분은 이제 일부 보도입니다만 직접 전화 등으로 어떤 길이 국가와 검찰을 위한 것이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 보도가 아니라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최진봉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법무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고 원칙대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고 그 명시된 법에 의해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시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본인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만약 이걸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무부는 또 다른 어떤 카드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걸 만약 생각한다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예컨대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또 다른 후폭풍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고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어떤 선택을 내리던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전면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 법무부에서 이제 항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윤석열 총장 입장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히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일부 언론 보도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서 뭐 법조인들한테 전화했다. 이것도 사실은 시간 벌기 명분 쌓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본인이 얘기해야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예컨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그냥 바로 답변을 했다고 하면 또 더 힘든 어떤 상황이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 뭐 예를 들면 검사장들이나 아니면 고검장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지금 또 이게 원로들 얘기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명분을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진 않을 거다. 더 이상 늦어진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그러면 그걸 그냥 예컨대 뭐 거부했을 때 그냥 가만히 넘어갈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는 뭐 징계를 하든 총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는 뭐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 카드는 검찰이 뭐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고가 너무 길어지면 그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아마 어떤 형태로든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를 나름의 이제 시간 벌기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분명히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차후에 어떤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거는 최 교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다 수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내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예, 될 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5년 전에 있었던 사안을 우리가 보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건 반항이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검찰의 어떤 반발적 의미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예.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검찰 내부의 어떤 그 반발 심리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든 예. 본인은 계속 자리를 지키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만약 이걸 다 수용했을 때 검찰 내부적인 반발이라든지 검찰총장의 어떤 장악력이랄까요? 검찰 내부의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이걸 수용 안 했을 때는 본인한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컨대 그 감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징계를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예. 본인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일부를 수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장고를 거치는 것 같고 예. 법무부의 다음 카드도 검찰 입장에서는 발표를 할 때는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해서 법무부가 다음 카드를 쓸 것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발표를 하면 예. 그 다음은 계속 이제 법무부가 검찰이 밀리게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아마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윤석열 총장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제 어제 대검찰청이 검사장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언론에 배포한 한 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좀 어떤 대목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는지요? 제가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은 특임 검사를 좀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한 부분. 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제 검사장 회의 간담회 결과는 크게는 4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이 2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은 중단해라. 예. 그리고 두 번째 2항이 이제 그 수사팀에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지 말고 수사 끝난 이후에 결과만 보고받으라. 예. 이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어제 검사장 이제 회의에서는 뭐냐면은 그 첫 번째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1항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검사장들이 봤을 때 예. 그 전문 수사 자문단의 어떤 그런 자문을 받을 사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라라는 게 사실은 그 검사장 회의의 결론 중에 하나였고, 예. 네.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임 검사 도입 필요. 이거가 저는 사실 가장 놀라웠던 지점인 게 예. 결국은 다시 말해서 특임 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건을 그 진행하는 그런 수사팀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예.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라는 건데 네. 검사장 회의에서 지금 중앙지검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예. 결국은 중앙지검의 수사가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한 것이잖아요. 네. 그게 저는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검사가 와서 수사를 해도 예.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특임 검사의 이야기는 보통 외부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예, 예.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한다든지 예, 예. 아니면은 뭐 고소를 한 사람이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수사 검사 못 믿는다. 예. 좀 공정한 특임 검사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검찰 내부적으로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임 검사 언급을 한다는 거는 예. 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결과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재발등을 좀 찍는 것이 아닌가. 예. 이게 수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예. 검사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좀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예. 이 특임 검사 근데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법무부가 선을 일찍이 네.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았어요. 최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만약에 특임검사 문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예컨대 하나는 받아들이고 예. 두 번째 의도로 본인이 특임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특임검사라고 하는 걸 임명하는 임명권이 검찰총장한테 있어요. 네. 아니 지금의 갈등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 이번 사건에서 좀 빠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법무부와 검찰에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특임검사라고 하는 게 이름은 뭐 특임이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독립적으로 일을 할, 물론 뭐 그 검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편파적으로 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 누가 봐도 검찰총장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뒤로 물러서서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이 사건이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 특임검사를 받으라고 검찰이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법무부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지휘사항과 이 특임검사 문제는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 이 카드를 쓸까 봐 미리 이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거는 뭐 실효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결국은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측근과 연관된 사건에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만약에 검찰에서 요청하더라도 법무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총장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던 후폭풍은 거셀 텐데 사실 이 논란의 본질 시작은 검언유착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는 좀 언제쯤 제대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참 저도 궁금해요. 지금 실제로 이거 뭐냐면은 이 문제가 촉발된 거는 결국 구속영장을 이제 검찰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청구할 것인가.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의 소명, 예. 그다음에 도주 우려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 여부에 대해서 좀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예. 뭐 법리적으로 이게 뭐 강요 미수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네, 네. 이게 검찰 내부에서 대검 부장들조차도 어떤 설득하지 못하는 이 정도 수사 내용을 가지고 과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제 오늘 오후에 입장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희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큐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